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개 수업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개 수업은 제가 자유로운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과 사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강의하는 포인트가 마치 이런 거죠. 사주 공부를 해서 좀 긍정적이고 나에게 발전적인 인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강의에 제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 내용들이 보면은 정말 이 사주 나쁜가? 뭐 해가지고 반전 사례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좀 명리계에서 안 좋다, 나쁘다, 뭐 배렸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듣는 사주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이 사주의 본질은 이거다, 왜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좀 제가 좀 많이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자가 되는 5단계의 용원, 윤회 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엄청나게 거지로 산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동기부여를 강하게 가진 다음에 두 번째에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다. 세 번째, 부자가 된다. 하지만 졸부가 돼서 아직 존경심을 얻지 못했다. 네 번째, 존경심까지도 얻는 부자가 된다. 다섯 번째, 자기가 터득한 부자가 되는 방법과 어떤 철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인류에 공헌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저 명리가 단계 중에서 지난 생에 9업을 잔뜩 지은 명리가인 것 같아. 제가 지난 생에 9업을 잔뜩 지은 명리가인 듯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운명에 대한 명리가 성장 단계가 있죠. 1단계. 운명을 우습게 보고 기고만장하다가 운명에 의해 큰 코 다치는 삶. 그 다음은 두 번째, 어떤 학문과 철학을 공부하여 운명의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삶. 세 번째, 드디어 명리가가 돼서 그동안 내가 알고 터득한 것을 막 사람들한테 설파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하는 삶. 그런데 지금이 내가 보기엔 네 번째인 것 같아. 보니까 이 세 번째 삶에서 내가 말을 다 잘못했어. 내가 말을 거꾸로 한 거야, 전부 다.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말이 다 내가 한 말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주 네 번째 다시 명리가의 삶을 하면서, 그 전에 내가 뿌려놓은 거 그거 다시 교정해야겠다. 교정해야겠다. 마치 부자들도 이런 거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면 장땡 하던 단계의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카르마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소리냐, 돈 버는데도 윤리가 있고 인본이 있고 함께 공존해야지 오래 간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주로 제가 하고 있는 형태가 사주명리 이렇게 배우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고 바로잡는 느낌이 뭔가 저한테는 약간 강박스럽게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 말을 해야 한다. 손님이 다 끊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뭐 그런 내용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주를 활용해서 내 운을 좋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번 정도는 내 운명 공부를 통해서 내 운명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볼 가치가 있다. 뭐 좀 돈이 들고 시간이 좀 들고 하겠지만, 뭐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짧게는 뭐 몇 개월에서 뭐 길게는 한 1, 2년 정도.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 운명의 미션을 좀 성실하게, 이왕이면 하늘나라에 나중에 갔을 때 자네 잘 살았군,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주를 스토리텔링 하라 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주를 스토리텔링 하라, 사주를 이야기하라, 사주를 이야기식으로 풀이를 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주를 형식 분류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형식 분류나 분석이라는 게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뭐 검은색이 많으면 이렇다, 노란색이 많으면 이렇다, 점이 많으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은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다 라는 형태가 형식 분류라고 보면 되는 거고, 내용을 보라라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라, 이렇게 살아보라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사주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쓰지 말라는 게 쓰여 있을까, 하라는 말이 쓰여 있을까? 그렇죠, 하라는 말이.
제가 가끔 이 사주 8글자를 보면 옛날 저희 어릴 때 전보가 생각이 나, 전보. 요즘 사람들은 전보를 모를 텐데 젊은 분들, 요즘 좀 연식이 저랑 같이 있으신 분들은 전보라는 게 있죠. 그게 글자당 돈을 매기거든요. 급한 소식을 전해야 해. 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빨리 와라. 이러면 12글자잖아. 그러니까 부친 망, 뭐라고 말하면 하여튼 막 줄임말로 한 대여섯 글자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함축된 의미의 단어 몇 마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왜? 글자 한 글자마다 가격을 매기니까. 최대한 말을 적게 하는. 우리 젊었을 때 삐삐가 있었는데 그 삐삐는 그 숫자로 말을 해야 되니까 숫자로 빨리빨리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다양하게 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시대가 됐는데 문자가 글자당 이제 바이트당 비용을 매기니까 각종 줄임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요즘엔 이제 그 카톡이 생기면서 굳이 줄임말을 쓸 필요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주는 딸랑 8글자의 말로 나 이번 지구별에서 뭐 해보라 라는 말을 갖다가 꼭 전보 보내듯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사주 8글자는 하지 말란 걸 써놓은 게 아니라 하라는 걸 써놓았다. 만약에 사주가 뭐 한 300글자 정도 되면 뭐 그중에 한 200글자는 하라는 거 써놓고 100글자는 주의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부연 설명을 하겠죠. 그쵸? 근데 딸랑 8글자잖아. 딸랑 8글자인데 가령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사주를 보고 이런 사주, 수가 많은 이 사주를 보고 수가 귀신이니까 수를 쓰지 말라, 뭐 목화를 추구하라, 뭐 화가 좋다, 당신의 행운에 새긴 뭐 화이고 행운의 방향은 동쪽이다, 북쪽에 이사 가면 안 된다, 검은 옷 입지 말고 빨간색 옷 입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그럴까? 이 사주는 수를 쓰는 사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프랑스의 무슨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포도주 생산하는 산지야. 거기는 뭐 농가가 50농가가 있는데 50농가 중에 48농가가 포도 농장을 가지고 포도를 키워. 그럼 그 마을은 포도가 기신이에요? 그리고 한 집이 중국집 하고 있고 뭐 한 집이 대장간 하고 있어. 그러면 대장간은 길신이고 뭐 포도주 키우는 건 나쁜 거야? 아니잖아. 그 동네는 뭘로 먹고 살아요? 포도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사주에 이렇게 수가 많으면 이 사람은 뭘로 먹고 살아야 돼? 수로 먹고 사세요. 그럼 바다를 건너는 일을 하든가, 무역을 하든가, 뭐 학문 쪽의 교수가 되든가, 창의성을 개발하는 일을 하든가, 문화예술 분야의 일을 하든가, 뭐 숨겨진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발굴해서 드러내주는 어떤 뭐 교육자, 강사, 예술가, 신비주의 체험가, 이런 다양한 등등의 수를 활용하는 직업들, 뭐 명상, 힐링, 뭐 지도자, 뭐 이런 등등을 해주면 좋겠죠. 뭐 이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요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신 분이시고, 끝도 없이 자신의 아이템과 창의력과 상상력이 계속 올라오니까 작가들도 보면은 작품 한두 편 쓰고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이제 머리를 싸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거의 한 20년, 30년째 나오는 작품마다 대박이야. 나오는 작품마다 대박. 뭐 이 사주를 보면은 끊이지 않는 소스를 가지고 있구나. 물이 많아서 귀신이 아니에요. 나는 시간만 나는 평생 나 글 써도 평생 히트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 사주는 인생 후반으로 가면은 이게 자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 후반으로 가면은 반드시 사오미 대운을 만나게 되는데, 사오미 대운이면은 이게 번호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번호가 대여섯 개씩 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기운을 더 세상에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사주다. 만약에 이 사주 보고 수를 귀신이라 그러면 얼마나 슬퍼. 내 사주에 하지 말란 것만 다 써 있는 거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글자를 귀신으로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나쁜 놈이구나, 피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편관을 가져보라. 편관에 당하기도 하고 내가 편관을 휘둘러 보기도 하고, 편인을 가지고 있으면 편인은 나쁜 글자가 아니라 뭐 상상력과 창의력과 특수 전문 자격이나 공부 활용을 해보라는 뜻이구나. 만약에 사주에 편인이 강한데 편인을 안 쓰는 사람은 그 편인이 정말 귀신으로 작동해요. 이렇게 보자고. 나하고 함께 어울리는 8명의 친구가 있어. 나 포함해서 8명이야. 나 포함해서 8명의 내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4명하고는 마음이 잘 맞고 사이가 좋고, 2명하고는 대면대면하고, 2명하고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아. 나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까지 포함한다면은 뭐 한 4명하고 사이 좋고, 뭐 1명하고는 대면대면하고 2명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아. 만약에 내 사주에서 사주를 안 쓴다는 것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애가 뭐를 담당하고 있는가 봐야 돼.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애가 인성을 담당하고 있으면은 내가 뭐 행동 좀 하려 그러면 인성이 와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막 행정 제재를 걸어버려, 막 못하게 해, 막 어머니가 와서 뜯어 말려, 뭐 자격이 안 돼서 하지 말라 그래, 뭐 그렇죠? 뭐 전문 자격 가졌는 전문 자격이 내가 치과 시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인성을 안 썼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 안 딴 치과 시술사죠. 그럼 야매죠. 그럼 인성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걸려요. 인성운에 걸려. 그러니까 사주에 인성 귀신 해가지고 인성을 안 따버리면 그 인성이 사사건건 내 식상을 방해를 해요. 내 식상을, 인성이. 그러면 내 사주에 재성이 뭐 한 3개 있는데 내가 경제활동을 전혀 안 했다고 쳐봐. 뭐 소유, 관리, 경제활동, 소유, 관리, 경제활동. 이걸 전혀 안 해봐요. 그러면 내가 재성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재성은 뭐를 건드려요? 인성을 건드려요. 그러면 인성을 건드리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이제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이제 이런 느낌들이 나오는 거죠. 관성을 내 편으로 안 만들고 관성을 배제해버리면 툭 하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들이 나와서 예상치 못하게 나를 통제, 구속, 관리, 평가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 인성을 내가 다루게 돼요. 내가 관성을 쓰게 되면 그 직급을 내가 다뤄요. 내가 경제재물 활동을 하게 되면 재물 활동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그런 요소죠. 만약에 내가 다루는 8명, 7명의 친구들 중에서 한 2-3명 정도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으면은 엄밀히 말하면 그 친구가 나쁜 걸까? 아니면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친화하지 않으려고 한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어떤 평관이 되게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그 평관을 내 것으로 만들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법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주 8글자 중에 얼마나 내가 이 8글자의 미션을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특히 사주에 인성하고 식신이 붙어있는 사주 같은 경우나 아예 더 심하게는 인성하고 식신이 합으로 걸려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합으로 걸려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못 쓰는 거야. 하나 쓰면 반드시 얘도 같이 움직여.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랑 내가 다리를 묶어 놓은 거야. 다리를. 근데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오른쪽 갈라 그러는데 걔는 왼쪽 갈라 그러고 내가 좀 움직이려 그러는데 걔는 자겠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마치 묶음 상품 같은 거죠. 천간합이든 지지합이든 합으로 걸려 있으면은 하나의 에너지가 움직일 때 그거와 합이 걸려 있는 애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 마치 중국에서 큰 코로나가 돌았을 때 중국의 무슨 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뭐 한국에 있는 무슨 시가 있었는데 그 시에서는 거기다가 막 마스크 보내줬다고. 마스크.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문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미국은 자동 개입을 해야 돼. 또 미국의 군사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한국은 자동 개입해. 저는 이번에 빠지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면 우리도 거기다 부대 보내야 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면 우리도 거기도 부대 보내야 돼.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대신에 한국 영역에 북한군의 뭐 무기가 들어오거나 뭐 소련군의 무기가 들어오면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하게 된다고. 그런 거죠. 특히 합 걸려 있는 글자는 그 2개를 함께 취득을 해야 돼. 식상이라는 거는 활동성이고 인성이라는 거는 승인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활동성은 내 건데 승인권이 내 게 아니면 그러면 남한테 허락받으면서 행동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인성은 내가 승인권은 가지고 있는데 활동성을 내가 쓰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남한테 지시 내리는 사람이야. 너 해도 돼? 너 안 해도 돼? 보고서 결제 올라오면 이거 승인해? 요거 진행해? 요거 진행하지 마?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인성 갖는 게 더 낫겠네. 근데 인성을 못 가지고 활동성만 가지고 있으면 최 허락받고 다녀야 돼. 허락받고 다녀야 돼. 허락 해주는 인성과 사이가 좋으면 허락이 잘 떨어질 거고 사이가 안 좋거나 서로 상대 배척 관계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사주 8글자는 내가 배척해야 될 글자가 아니라 내가 모두 체험하고 경험하여 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글자다. 첫 번째 자세가 내 사주에 있는 글자를 기신으로 몰지 말고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자. 근데 우리가 명리를 배우다 보면 흉신이라는 거를 배워요. 뭐 살상, 효인 해가지고 뭐 편인, 편관, 겁재 또 하나 뭐 있죠? 상관. 뭐 살상, 효인을 나쁜 놈으로 보는데 나쁜 놈이 아니라 걔네들은 좀 독특한 성분이다 정도로 보면 돼. 음식 재료로 비유를 하자면은
노멀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좀 취급주의가 필요한 음식 재료야. 가령 뭐 보거, 홍어, 뭐 3년 묵은 오모리, 오모리 김치,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일본식 라또, 뭐 아니면 청국장, 뭐 이런 재료들 있죠. 그리고 비린내 많이 나는 무슨 뭐 고등어 요리 같은 거. 이건 어떤 음식들이냐면은 내가 그 요리, 그 재료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면 천상의 음식이 나오는 거고, 내가 그 재료를 다룰 줄 모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오모리 김치찌개 해본 적 없는데 3년 묵은 김치로 뭐 김치찌개 잘못 끓이면 이제 냄새 폭탄이 벌어지는 거고, 청국장 잘 못 다루는데 청국장 아무데나 다 넣어버리면은 어떤 음식은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즉 흉신 개념들은 쓰기가 조금 특별하다, 특별한 용도에서 특화된 어떤 재주를 보이지만 뭐 이 용도를 잘못 쓰면은 좀 데미지가 있다 같은 거. 락스 같은 거죠, 락스. 그 락스는 보통은 원액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청소할 때 일정하게 용도에 따라서 물에 희석을 시켜서 쓰죠. 그러니까 정성을 가지고 있는 세제는 그냥 산 거 그대로 그냥 세제로 쓰면 돼. 근데 편성, 어떤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락스를 원액 그대로 부었다가 큰일 나요. 목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물에 적당히 희석시켜야 돼.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자동 카메라냐 수동 카메라냐 같은 제. 수동 카메라는 조절만 잘하면 기가 막힌 예술 사진이 나오는 거고, 조절을 못하면은 아예 사진이 안 나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동 카메라는 그냥 대충 찍으면 그냥 다 찍혀 얘가. 하지만 좀 특별한 퀄리티의 예술 사진은 찍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흉신 많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다 쓰기 나름이다. 다만 내 사주에 흉신이 많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조건적 상황이 나한테 많이 걸리겠구나.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정관이면 어떤 보편적 매뉴얼이나 보편적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편관이라는 건 어떤 특수성을 가진 법칙이나 특수성을 가진 규칙을 따르겠구나. 특수기관에서 일을 하겠구나. 특수한 환경이 나를 지배하겠구나. 라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뭐 소방관 같은 사람들, 뭐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 뭐 질병관리청 같은 데 있는 사람들, 뭐 군인 경찰 같은 데 있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좀 특수성을 가진 방위사업체나 또는 일일 3교대를 뛰어야 되고 환자가 나타나면 바로 쫓아가야 되는 뭐 응급실 같은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어떤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정성은 그냥 내 스케줄에 맞춰서 잘 움직여주는 나의 편의를 봐주는 규칙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사주를 스토리텔링 하라. 사주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사주를 읽어라. 스토리화하라. 사주를 리딩하라. 뭐 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주에 있는 내용 보고 기신융신 이런 거 나누지 말고 사주에 쓰여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라. 아, 그래서 나 어떻게 하라는 사주구나. 그래서 사주의 메시지를 해독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사주의 문법 해석을 할 때 이 사주를 해석하려면 문법 조금만 알고 있으면 돼. 어느 자리에 있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메시지고 어느 자리에 있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메시지인가. 그래서 이건 사주의 문법을 조금만 알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 쉬워. 이것만 알면은 어떤 글자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돼요. 자, 이게 8개의 칸이죠. 이게 사주의 구성입니다. 사주의 구성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쭉 써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놀이를 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가 갖고 싶은 사주의 내용을 쓴다고 치면 이 폼에 맞춰서 쓰면 돼. 그리고 사실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사주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형태. 자, 그러면 이 자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주에서 이 윗줄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아랫줄은 지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천간은 뭐 하늘의 법칙, 뭐 요 지지는 땅의 법칙, 요 지장간은 인간의 법칙, 뭐 그래서 뭐 천지인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내 사주 8칸 중에 이렇게 윗줄에 있는 메시지는 어떤 스토리냐 하면은 표방하는, 드러내는, 활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표방하는, 드러내는, 활용하는, 보여지는, 생각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십성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만 인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인성을 표방하고 활용하라라는 스토리가 들어있는 사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사회궁에 있다.
사회적으로 표방하고 드러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인성이 뭡니까? 그럼 뭐 공부, 학문, 자격, 규칙, 인정. 근데 인성도 되게 여러 단계로 분류가 돼요. 인성도 여러 단계로. 인성도 여러 단계로. 어떻게? 자, 보세요. 좀 고급스럽게 인성을 발현시키는 사람이 공부, 학문, 자격이에요. 공부, 학문, 자격. 근데 만약에 이게 고급스럽지 못하게 인성을 발현시키면은 요 단계에서 발현되는 게 여기서 삶의 안주하기, 아래 단계로 이쁨 받기, 사랑받기, 인정받기. 그러면 아래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고 그다음에 윗 단계로 이렇게 채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인성 단계를 윗 단계 수준급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요 아래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윗 단계 쓰면 아래 단계 못 쓰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내 사주의 천간의 인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인성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요 정도 성숙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나 이쁨 받고 싶어, 인정받을 거야, 나 이뻐해줘, 나 사랑해줘. 보통 이런 수준으로 쓰여요. 공부, 학문. 그러니까 아래 단계로 쓰였다는 뜻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죠. 그죠? 뭐 내 생각을 표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격 공부를 드러내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천간에 인성 올렸는데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머니가 나 해주는 걸로 나 그냥 남편 내 꿈은 현모양처예요. 그냥 나 남편이 주는 돈으로 현모양처로 살래요. 아니 뭐 그것도 훌륭하긴 한데 요즘 특히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도 가치가 있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아래 단계의 인성을 쓰게 되면은 일명 명리학에서 말하는 인성 귀신론 얘기가 나와요. 이 명리학계에서 인성 다자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부 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면 뭐 인성 다자 게으르다, 인성 다자 받을 생각만 한다, 인성 다자 남편 다 빼먹고 버린다, 인성 다자 어디 가서 미움 받는다, 천덕꾸러기다,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한다, 아무리 받아도 부족해 한다. 뭐 이런 형태들이 인성이 안 좋게 활용되는 사례들인데 이런 경우들이 인성 레벨이 하위 등급에 머물 때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위 등급으로 올리려면 이렇게 쭉 올려야 되는 거야. 요 단계. 그러면 공부, 학문, 자격의 인기, 인정. 보통은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요. 인성을 타인의 식상을 유도하는 기능인데 남이 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기운인데 인성이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자기가 스스로 채워. 인성을 남에게 인정받는 걸로 채우지 않고 내가 내 자부심으로 채워요. 내가 내 자부심으로. 근데 내가 내 자부심이 없으면 끝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래. 그래서 매일매일 남편한테 사랑한다, 이쁘다, 너가 최고다, 우리 딸 최고다,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무개 씨 대단해, 자네가 역시 제일 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5번 나오다 2번 나오면 이제 기분 나쁩니다. 이제 열받아요. 연애할 때 남편이 이쁘다 했는데 결혼하고 3년 후에 그런 소리 안 하면 이제부터 사랑이 식었어.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천간의 영역은 활용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인성을 거느냐, 관성을 거느냐, 재성을 거느냐, 뭐 비겁을 거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무언가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활용하고 살겠다라는 사주예요. 근데 가끔 해석 안 되는 사주들 있죠. 여기에 비겁. 자, 비견과 겁재를 비겁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건 뭘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사회적으로 뭘 표방하고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사람을 표방하고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방하고 활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비겁은 귀신이다, 비겁이 네 걸 다 가져갔다, 비견겁재는 나쁜 놈이다, 네 사주 베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그 형님이 나 이번에 불렀어, 그 회사에 갔더니 그 형님 계셔, 너 그 사람 알지? 유명히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지금 같이 하고 있어, 너 그분 알지? 그 동네에서 내 아는 형님이야. 이게 뭐죠? 지금 사람 내미는 거죠. 어디 비즈니스 하러 가는데 저희 회사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 교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희 회사에는 저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덕을 내가 보는 거고 나중에는 사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덕을 보게 되는, 내가 나이 먹으면 그런 형태야. 근데 이런 만약에 천간에 비견겁재를 쫙 깔고 있는 사주가 저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인생의 애로가 꼽히는 거야. 그게 사주 때문에? 아니 내가 사주를 활용하지 못해서. 사주를 잘 활용을 하려면
여기가 만약에 관성이면 무엇을 내세우고 활용하나 관성을, 그럼 간판을 내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삼성에 다닙니다. 삼성 마크를 읽다. 아, 저는 무슨 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 행동을 발현하지 않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요게 관성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관성을 내세운 거죠. 관성을. 사람을 내세운 거면 비겁을 내세운 거고, 인성을 내세우면 내 자격을, 제가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저 교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자격이나 저 누굽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식상 걸고 있으면 식상. 저 이거 잘합니다. 저 춤 잘 춥니다. 저 재주 잘 부립니다. 저 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주를 걸어서 활용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주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높은 상위 의식층에서 이번 지구별 체험은 어떻게 살아볼까 하다가 표방하는 것 그리고 활용하는 건 이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표방하고 활용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요 밑에 자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요 밑에 자리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자, 여기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 여기는 나의 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재성에 기반한 곳이지만 그 재성이라는 곳에서 인성 걸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성 사회에서 인성을 건다라는 게 보통은 금전 재물활동과 관련해서 자격, 면허, 승인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환경이다. 그리고 지식, 정보, 컨텐츠 같은 거예요. 천간은 표방한 거고 지지는 실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성으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야. 그러면 내가 가진 자격 이꼬로 돈이고 내가 가진 정보가 돈이고 내가 가진 학위가 돈이고 내가 가진 지식, 정보, 컨텐츠가 돈이 되는 사회다. 또는 어떤 특별한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공원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린벨트에서 나는 산림을 운영할 수 있고 이곳에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토지를 내가 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토지를 팔거나 살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들. 그럼 이런 사주는 이렇게 인성하고 재성이 한 간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일명 간지는 동체다입니다. 간지는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몸도 커져야 되죠. 머리가 작아하려면 몸도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인성이 커지면 재성도 커지죠. 인성이 텅 비면 재성도 텅 비죠. 그러면 재물을 모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공부하고 자격 쌓는 것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사주는 뭘 하면 돈이 돼요? 공부를 하면, 자격증을 가지면, 지식을 넓게 펼치면, 돈과 관련된 학문 자격 폭넓게 공부를 하면 그러면 아는 게 돈이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주를 보고 아유 식상은 없고 재극인만 치고 있으니 이거 뭐에 써먹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이물상에 맞는 직업 형태는 뭐가 있을까를 구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성을 표방을 했는데 그게 돈과 연결돼 있다. 무슨 사업권, 무슨 지역 개발권, 무슨 면허권 뭐 이런 것들 보통 무식상에 재극인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일하냐면은 저기 여의도 증권가에서 많이 일해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손발 안 쓰죠. 맨날 모니터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뭐 환율, 어디 부동산 시세, 그래프 분석하고 미래 예측하고 선물 거래하고 이런 형태들이 머리 써서 돈 버는 형태. 지식 정보 자격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 버는 형태. 특히 요즘 재극인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재극인의 영역으로 자, 요즘에 다 포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가 써 있으면 나 이런 사회를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그럼 그런 사회의 분위기에 맞게 내가 좀 준비를 해주면 경험을 해주면 좋겠죠.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면 재주 전문성을 가지고 재성을 키우는 사회. 그런데 무엇에 기반하여? 관성에 기반하여
그러면 직장 조직에서 식재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조직에 소속돼서 그곳에서 무슨 기술을 표방하여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 내가 부리는 전문적인 식재의 제조와 환경은 어떤 조직에 속해서, 조직에 소속돼서 이런 일을 발휘를 한다. 근데 요 관성이 똑같은 글자일 수도 있고 좀 다른 글자일 수도 있고, 얘는 정인데 얘는 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정편을 넘나들면서 그런 일을 한다일 수도 있고, 국내 회사와 해외 회사가 서로 연결을 맺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사주에서도 사회궁은, 이 사회궁에서 월주는 생활권을 말하는 거고요. 연주는 생활권 바깥의 모든 구역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권은 기본적으로 내 활동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주된 활동 범위를 말하는 거고, 이 연주는 주된 활동 범위 바깥의 활동입니다. 옛날에 전현무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 리포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전현무 씨가 낯선 여자, 처음 본 여자를 좋아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명리학적으로 보자면 연주에 있는 재성을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연주에 있는, 생활권에 있는 재성은 늘 내 옆에 있는 여자나 자주 보는 여자를 말하는 거고, 연주에 있는 재성은 처음 가본 곳, 가끔 접하는 곳, 늘 수시로 변하는 곳, 내 생활권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 장소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때 늘 새로운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똑같은 루틴으로 어떤 영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루틴의 영역은 월주에 해당되는 거고, 요 바깥은 연주에 해당되는 거고, 그 경계가 잘 없이 막 가까운 데서 장사했다, 먼 데서 장사했다가, 가까운 데서 비즈니스 했다가, 먼 곳에서 비즈니스 했다가, 이러면은 연월주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되게 익숙한 비즈니스 활동만 하고 있다면 주로 월주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익숙하지 않은 변화 변동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먼 곳을 나타내던가 불특정 다수의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공간을 나타내면 연주를 활용하는 거죠. 쇼핑몰 같은 경우는 동네 장사가 아니죠. 쇼핑몰은 시간, 거리, 공간 제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새벽 2시에도 물건을 사고 새벽 5시에도 물건을 사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은 월주로 보지 않고 연주적 활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서 일주는 내가 직접적으로 가진 인자를 말하는 거고, 요 시주는 내가 개발한 미래의 나만의 숨겨진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주와 시주는 나의 개인성적 측면이자 미래의 장래에 발현될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어있던 것은 미래의 작년에 나이 먹었을 때 현실로 발현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 나의 심리는 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와 원리가 맞는 거죠. 그러면 내 심리가 되게 두려움에 늘상 떨고 있어서 뭔가에 큰 고통을 당할 것을 늘상 걱정하고 있으면 심리는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된다. 그래서 사주는 각 쓰여있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 쓰여있는 내용에 따라서 아하, 이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영혼이 일정표를 정해서 왔구나. 내가 웬만해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이 운명의 흐름 범주 안에서 살겠구나. 그런데 이 명리학이 오행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오행이라는 게 우주 만물의 모든 정신과 물질을 딸랑 5개로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를 해버렸어요. 한 500개나 5000개도 아니고 딸랑 5개로 분류를 했어. 세상의 모든 직업을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의 직업, 오행군의 직업이 얼마나 많겠어? 몇만 개 되겠지, 몇만 개. 세상 만물을 다 오행으로 분류해놨으니까. 게다가 또 명백하게 화오행이고 명백하게 수오행인 거 없어요. 대부분 뭐 화오행 20%에 수오행 30%에 목오행 50%뭐 이런 식이지. 대부분 섞여 있는 거야.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는 식일까요? 재일까요? 관일까요? 인일까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마다 비율이 좀 다를 뿐 식재, 관인이 다 포함되어 있어. 주로 그 자동차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기르고 하고 있으면 주로 식적인 요소가 강한 거고, 근데 그걸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와서 차는 비싼 차를 사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로 그걸 제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내 차는 BMW야, 내 차에서 담배 피우면 죽여버릴 거야, 내 차에 키스나면 안 돼, 내 차는 내 권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차를
관으로 쓰고 있는 거고 내가 가진 차가 내 생계를 채워주고 있고 나한테 필요한 어떤 그 돈을 벌어주고 있다 그러면 걔는 또 인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 차를 재성의 모습으로 또 어쩔 때는 내 차를 식상의 모습 주유소에 가서 또 그 기름을 주거나 세차장에 가서 이렇게 세차를 하거나 정비소에서 정비를 할 때는 그 차가 시기 대상인 거고 누구 앞에 가서 동창회에 가서 내 차 그랜저거든 이러면 이제 재성과 관성으로 지금 활용이 돼 있는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인하고 부부싸움하고 저기 차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그 차는 바로 나의 어머니가 나의 인성이 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차에 앉아가지고 마음의 힐링이 돼. 가끔 저 차박하시는 분이죠. 힐링 캠프. 그게 차가 집이 된 거야. 이 집이 뭐예요? 인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물의 오행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 그러한 관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비겁이 많은 사람은 그 차를 내 동료로 보겠죠. 특별히 뭐 섬기거나 모시거나 막 구박을 하거나 다루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얘 내 친구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들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또 겁제가 많으면 또 경쟁 의식을 가질 수도 있죠. 겁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끔 자식, 부모, 형제, 부인하고도 경쟁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계셔. 아버지 계급이 소령인데 직업군인 아들이 대령까지 올라가잖아. 우리 아들 훌륭하다 대령이 됐구나 하는데 속으로 기분이 이 자식 난 소령인데 이 자식 대령이네 이런 느낌도 되는 거고 어머니가 겁재가 많은데 딸이 예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예쁜 걸로 좀 했는데 절대 안 지려고 했는데 딸이 나보다 더 예뻐 그래서 더 큰 모델이 됐어 그러면 우리 딸 최고해 하시면 속으로는 너가 그 자리에 오른다고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도 겁재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세상의 모든 것을 오행론으로 5개로 나누다 보니까 각각의 오행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이 매우 많아요. 특히 현대사회로 올수록 더 강해졌어. 옛날 조선시대, 중세시대 이럴 때는 세상이 되게 단조로웠다. 요즘으로 치면 되게 단조로웠어요. 직업도 몇백 개 안 되고 조선은 산업공상밖에 없지만 산업공상. 딱 태어나면 노비 아니면 태어나면 중인인데 그 중인들의 90%는 다 농사꾼이죠. 한 10% 정도가 장사를 하거나 소를 잡거나 그러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사주 안 봐도 돼. 그냥 태어난 띠하고 행생만 봐도 이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고. 그 뻔히 보이잖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행생만 봐도. 그냥 띠만 알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띠만 보고 사주를 보는 당사주가 유행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내 사회는 궁합도 안 본다는 등 이런 식으로 연지, 띠 가지고만 봤는데 요즘 사회는 워낙에 복잡해지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축복도 되는데 사주의 활용성이 무한히 넓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귀문이 많은 사주는 귀신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귀문이 많으면은 뭔가 개성 있고 독특한 자신의 매력을 발산시키는 요소로 오히려 그런 걸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있어. 노래를 희한한 자신의 하면서 노래를 특별하게 부른다든가 또 있죠. 잔나비 같은 분은 그만의 독특한 톤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야 여자야 했는데 저렇게 목소리가 이쁠 수가 그런 것들이 개성 신바람 이박사 같은 사람은 막 희한한 동작으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주에 귀문이 중중하더라. 근데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잘 발산시키더라. 옛날에는 광대가 될 사주인데 요즘에는 K-팝의 중심지가 되더라 같은 거죠. 아무튼 오행이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같은 사주라도 그 오행을 어떻게 쓰는지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인성을 쓰고 있는데 이 인성이 이쁨 받겠다는 건지 자격을 내세우겠다는 건지 기술에 대한 건지 이름을 날리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게 다방면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 충이야. 지지가 진술충미의 식상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축토고 여기가 미토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는 을목이나 간목이겠죠. 그러면 이게 을축이고 이게 을미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사주는 무엇을 예고하고 있을까? 어떤 삶의 환경을 예고하고 있을까? 자, 인성에 따른 행동이 되는 거고 인성에 따른 행동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사회적 인성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회의 보편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자격이나 생각을 말하는데 이게 나를 거쳐 시주로 가게 되면 나를 통해 얻어진 생각이에요. 시주에 있는 인성은. 이거는 사회의 생각이고 사회적 생각이고 인생 전반기의 생각이고 이 뒤에 있는 글자는 개인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야. 그런데 같은 생각인데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행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사회에서 그러고 살았는데 인생 전반부에 이 인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인성으로 만들어냈더니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 같은 거죠. 이런 형태의 사주가 제가 아는 명리 유튜버의 사주인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며칠 후에 아마 서점에 나올 건데 그 책에 자기 사주를 공개해 놨더라고. 저한테 샘플로 한 권을 보내줘서 제가 고맙게 봤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친구 사주가 이 사주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처음에 사주를 배워서 이런 줄 알고 말을 했는데 내가 사주 공부를 많이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성을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든 뒤에 나는 이제 반대로 말하게 되었다. 사주의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주의 메시지가. 같은 자격인데도 이런 행동으로 써먹기도 하지만 같은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행동으로 써먹기도. 마치 나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던 생각을 가진 분이 뭐 나중에 같은 나라를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완전히 똑같은데 태극기가 아니라 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행동을 하다 태극기를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형태들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에 쓰여 있는 내용은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그 신이 한가하게 여기다가 하지 말란 거 써놓지 않았다 해. 여기다가 꼭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해봐야 되는 거 8가지 써놨다라는 뜻입니다. 비경겁제가 많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사람 관계를 배우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보라. 특히 뭐 비겁 재성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 돈이 다 뺏긴다가 아니라 물론 뺏길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내 돈이 뺏긴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장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관성이 없으면 특별한 통제가 아닌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만들라는 뜻이고 만약에 관성이 천간에 떴으면 간판을 끌어올려서 이 간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인성을 올리고 있으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공유하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죠?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젊은 분인데 그분 사주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 일지에 그분이 정축일주예요. 축토. 정축일주인데 여기가 전부 뭐 병호, 정사, 뭐 병호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사주가. 그러니까 뜨거운 불구덩이인데 자기 혼자 축토라고 하는 차가운 식상을 가지고 있어. 이분이 무슨 일이냐면 저 국제 종교 단체에서 기반으로 하는 국제 구호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제 구호 활동을 지금 해외에 계셔. 해외에서 뭐 유니세프나 뭐 그런 식의 제가 정확히 소속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마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국제적인 구호 기관이야.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회에 잘난 사람 다 만나고 다니면서 기부 좀 하세요. 여기 어렵고 힘든 축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부 좀 하세요. 기부 좀 하세요. 네. 딱 봐도 무슨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힘이 뻗치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힘이 뻗치는 사람들한테 힘 좀 빼세요. 식신상관은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행동을 함께 하고 그래서 뭐를 하고 있죠? 요 자수의 차갑고 어둡고 그늘진 세상을 좀 따뜻하게 데워서 쓸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뭐 자선바자회나 국제적인 행사를 열어가지고 기부금을 모으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비겁이 많아서 배렸어요가 아니라 동일 사주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이 사주를 썼을 텐데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주라는 거는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리 기술 같은 느낌이 드는데 8개의 재료를 갖다 놓고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 보시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요리 실력이 좀 출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뻔한 음식 몇 가지만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이 요리 재료로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없어. 재료가 잘못됐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료가 잘못된 거야? 내 창의력이 잘못된 거야? 그쵸? 옛날에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연예인 집에 셰프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열어가지고 그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쓰다 남은 각종 재료를 이용하여 그럴듯한 음식을 만드시오라고 이렇게 대회를 열어, 대회. 셰프 여러 명이 가서 나는 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이런 먹음직한 음식을 만들었어. 여기는 먹음직. 그러니까 그 게임의 룰은 뭐냐면 재료 탓하지 말고 있는 재료 가지고 이걸로 뭔가 먹음직스럽고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어 보라요. 근데 또 규칙이 뭐가 있냐면 남이 한 거 베끼지 마시오. 좀 색다르고 창의적인 거 만들어 보라요. 그럼 사실 우리는 사주를 사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사주를 그런 관점으로 봐서 여기 8개의 요리 재료가 있는데 이 8개의 요리 재료로 어떤 인생을 요리할까,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낼까라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창의적 상상력이 부족하면 그냥 뻔한 인생 몇 개를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뻔한 인생 몇 가지의 틀에 필요한 재료가 여기에 충분히 없거나 뭐 엉뚱한 게 들어있거나 하면은 이 사주는 나빠요. 이 사주는 배렸어요. 뭐 특히 성격 파격 따지는 자평진전에서 성격 사주, 파격사, 이 사주는 편제격인데 편제가 투출이 안 돼서 파격입니다. 편제격인데 겁재가 있어서 파격입니다. 이런 형태의 논리가 형식 논리에 치중하는 형태인 거죠. 물론 뭐 형식을 다 맞춰주면 뭐 고맙긴 하겠지만 이 세상에 형식 맞춘 사주가 몇 개나 돼요? 20개에 한 개? 30개에 한 개? 제가 한 달에 한두 명 봐요. 저기 자평진전 격국론에 성격에 부합하는 사주들. 근데 성격보다 파격들이 더 잘 살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성격은 좋고 파격은 나쁘다가 아니야. 옛날 자평진전 책 만들 적에 그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모든 명식이 다 고위 공직자나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뭐 재상을 지내고 정승을 지내고 판서를 지내고 뭘 지낸 사람들의 명식만 모아가지고 만든 그 시대 엘리트 사주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책이야 일종의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튼 다 관료들만 있어. 관료들. 아주 FM같이 살아간 관료들 사주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고 여기서 한 글자라도 틀어지면 이거는 쌍놈의 사주, 나쁜 사주, 못된 사주인데 아니 뭐 요즘 선호 직업이 공무원인가요? 아니 원래 공무원도 훌륭한 직업이긴 한데 옛날처럼 공직에 올라야만 좋은 사회 아니잖아.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주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 8개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 근데 이제 우리 책이나 옛날 책에는 주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재료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에는. 그럼 요즘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여 이 사주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나이가 한 40이나 50대신 분들은 이미 음식을 반쯤 만들었어. 한 3분의 2쯤 만들었죠, 3분의 2.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미 오므라이스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프로에 쳐서 뭐 함박스테이크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공정에서 오므라이스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자율적인 아이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20살 되기 전에 사람들. 20살 되기 전에는 이 요리 재료를 이렇게 다듬어 왔났지 아직 요리 재료를 이렇게 섞지를 않았다고. 요리 재료를 이렇게 씻어놓고 재료만 다듬어 놨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재료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아이들 사주를 볼 땐 되게 즐거워요. 와, 이 사주로 어떤 인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줄까? 그래서 이 재료로 이런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음식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거 좋아 보여요. 이런 식이죠. 물론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이 사주의 8개의 재료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운명의 요리를 해볼까? 라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원하는 재료가 없다고 배렸어. 나쁜 재료가 있어서 배렸어. 이게 그야말로 연장 탓하는 기술자죠. 진짜 기술자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진짜 셰프는 냉장고에 뭐가 들었든 그거 가지고 다 먹음직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남의 거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좀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진 미래의 음식들도 만들어봐라.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앞으로 직업활동을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직장생활을 하겠죠. 대한민국이 15년 후나 2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요? 아마 현재의 직업 중에 3분의 1은 없어졌을 거고 아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3분의 1을 채우겠죠. 그러면 사주가 좀 특이하거나 이색적인 사주들은 다 뭔가 독창적이거나 좀 특이하거나 좀 별차원적이거나 좀 독특한 형태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사주 탓하지 말고 사주를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 즐겁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미 나이가 40대, 50대라서 요리를 한 3분의 2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 아직 40년, 50년 더 살 거잖아. 이제 여러분 죽고 싶어도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살 건데 20년 후면 이제 늙지 않는 약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쥐 실험에 성공했대요. 쥐를 천천히 늙게 하는 약 정도가 아니라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약이 현재 쥐 실험에서 성공했대. 그래서 이제 그거 인간 실험만 하면 된대.
근데 뭐 내가 보기엔 한 15년에서 20년 지나면 이제 돈 있으면 다시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이제 그때까지 잘 버티셔야 돼. 돈 좀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80세, 90세, 100세까지 살게 될 것인데 아직 내가 나이가 40대, 50대, 60대라고 해도 나의 운명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한번 이끌어 보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38, 40살. 근데 최근 근래 들어서 50년, 100년 만에 인류의 수명이 90세, 100살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한 번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를 요즘 시대에는요, 기본 3인분 삶이에요. 3인분 삶. 옛날에는 한 번밖에 안 사니까 결혼도 18, 19, 20살에 결혼하고 그래서 한 35 정도 되면 막 자식이 장성하고 그러다 40살 되면 둘 중 한 명 죽었잖아. 그래서 100년 해로하기가 쉬웠잖아. 근데 요즘 100년 해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한 60년 정도 평생 살아야 100년 해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인간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하고 60년 동안 살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한 50살 정도 되면 자동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저는 평생 살 거예요라고 복잡한 법정 싸움을 해야지 이게 연장이 해주고 그런 절차 없으면 자동 50살 되면 자동 이혼.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그런 건데 아무튼 뭐죠? 인간에게 너무 정절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무튼 뭔 소리야 이거 빠졌어.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 삶은 옛날에 3번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걸 죽지 않고 이번에는 3명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보통은 1살부터 한 30살 정도까지 한번 살고. 근데 사실 20살 이전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사니까 그건 내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20살 이후의 삶이 내 삶인데 옛날에는 20살 이후부터 40살에 죽었으니까 딱 20년 살았죠. 근데 요즘은 40세, 60세, 80세까지 살잖아. 그럼 부모랑 독립하고 3번의 삶을 더 사는 거야. 60세 이후에 옛날의 사람들은 대책을 안 세웠어. 그냥 자식의 엉겨붙어 살아야지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엉겨붙을 수도 없고 60세 이후로는 3, 40년 더 살아야 돼. 내 능력으로.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러면 내 사주를 활용하여 참고로 이 사주라는 게요. 지지 6충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50에서 60 정도에 월지를 충 해버려가지고 이제 월주를 잘 못 쓰는 상황. 그래서 일주나 시주를 좀 더 강하게 쓰는 나의 인생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내가 만들던 음식 확 엎어버리고 다른 음식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음식들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활용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좀 창의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자식들의 사주는 좀 창의적으로 모델링을 좀 해주자. 근데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걸로 확정 짓지 말고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 아이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미래 모델링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더 잘 살 수도 있다라고 미래 모델링을 해보자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여기까지 할게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명리학은 요 얘기만 할게요. 명리학은 일종의 관념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관념이 세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관념이 굳은 사람들은 계속 굳어진 관념에서 비슷한 세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방을 어지르는 아이, 방을 바꿔도 또 어지르고 하는 형태인데 그게 방을 어지르는 관념이 정화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죠. 방을 어지르는 관념을 정화를 시키면은 방을 옮기지 않아도 그 방을 아주 깨끗하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의 방이죠. 내가 내 방을 어질러 놓고 왜 내 방은 쓰레기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처음부터 깨끗한 방인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을 정리하고 치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방을 어지르면서 내 방은 왜 쓰레기장이야? 내 팔자 배려 쓰니? 아니야. 내 팔자를 잘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돼. 사실 명리학은 운명 조종 프로그램이에요. 운명 맞추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운명을 우린 맞춘다. 사주를 통해서 미래를 맞춘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은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한 거예요. 미래가 하나여야 맞추지. 미래가 하나가 아닌데? 미래가 하나면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 미래를 유도한 거야. 여러 개의 미래 중에서. 마치 영화로 찍으면 영화로 보자면은 하나의 스토리로 기승전결되어 있는 영화가 아니라 이게 각각의 선택지에서 스토리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스토리가 절로 갈 수도 있고 한 20년 전인가 뭐 그런 그 드라마들 그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하철 문이 열렸는데 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여러 개로 분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그 여러 개의 분화된 미래 중에 하나를 끌어온 거예요.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은 현재 상황까지를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맞춘 거고요. 미래를 잘 유도하는 사람은 설사 후순위의 미래라도 그 미래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은 사람이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 사람을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 3개월 후에 죽겠네. 그게 미래를 맞춘 거예요, 의사가. 근데 그 환자는 미래를 맞춰달라고 간 게 아니라 미래를 바꿔달라고 갔죠. 아니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술, 담배 좀 끊으시고 요 약 좀 먹으시면서 운동 좀 하시고 뭐 어떻게 마음 치료도 좀 명상도 좀 하시고 뭐 좀 하시고 하면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에 그 페이스를 또 잘 지키면 잘하면 당신은 20년 더 살 수도 있다. 이거는 미래를 유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운명의 의사 같은 거예요. 그냥 운명의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네. 현재 상태로 보자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당신이 이런 미래를 원한다 그러면 당신 사주를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유도해주고 조종해줄 수 있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죠. 그 다음은 본인 노력이지 뭐. 그렇죠? 네. 내가 신이 아니니까 못 바꿔주지. 대신에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념 조종이에요. 사람이 자기 관념을 바꿔야 되는데 명리학이라는 걸 배웠어. 이 명리학은 일종의 관념 덩어리입니다. 수많은 관념이 패키지로 잔뜩 들어있는데 이 관념 프로그램을 싹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관념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고요. 되게 부정적인 관념 프로그램만 잔뜩 씌워놔가지고 수가 많으면 외롭게 일찍 죽느니 상관이 많으면 교도소에 가느니 뭐가 많으면 어쩌느니 하는 식으로 되게 부정적인 관념으로 백호대살이 있으면 벼락 맞아 죽느네 뭐 공망이 들어가지고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네 이런 식으로만 사주를 배워버리면은 불필요한 관념에 의해서 불필요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그게 작동을 해요. 내가 믿으면 강하게 믿으면. 그래서 이 사주는 관념 조종 프로그램이다.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마치 이름 바꾸듯이 새로운 관념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왕이면 좀 선별해서 받으십시오. 안 좋다는 관념들은 좀 치우시고 나 잘되게 해주는 관념들로 하십시오. 안 좋다는 관념을 받아들이는 게 자신의 인생길에다가 이렇게 지뢰를 뿌리고 다니면서 지뢰를 막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뢰를 막 피해 다니는 퍼포먼스를 막 취합니다. 나는 남쪽이 안 좋다는데, 나는 파란 옷을 입어야 된다는데, 나는 삶이 좋다던데, 간목일주 나한테 안 좋다던데, 개축일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던데, 무슨 글자가 있는 날은 뭐 하면 안 된다던데, 그러면서 수많은 지뢰를 피해 다니죠. 그러다 어느 날 밟아요. 안 밟겠어? 자주 밟겠지 이제. 개축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한테 재수 없다 그랬는데 정화일주는 개축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나갔다가 그만 본변을 당했네. 개축이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개축이 나한테 지뢰가 되는 겁니다. 관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제 빠꾸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명리학이라는 관념을 배웠으면 이제 앞으로 전진밖에 안 되는데 저 불필요한 지뢰밭으로 학문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꽃길을 뿌려가지고 어머 오늘도 꽃을 밟았네. 어머 오늘도 예쁜 꽃길이네. 어머 오늘도 꽃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녀야지 지뢰를 뿌려놓고 지뢰를 밟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사주 공부를 해보니까 내 사주가 정말 쓰레기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역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었어. 그럼 이제 가뜩이나 지뢰를 많이 뿌려놨는데 거기다 지뢰를 더 뿌린 거야. 이제 새로운 지뢰까지. 그렇게 배우면 사주를 안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기 위해서 명리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여차저차해서 뭐 나쁘대. 진짜 나쁜가? 그래가지고 몇 군데 더 갔어. 그래서 한 대여섯 분의 명리가를 찾아가서 한 10명을 찾아간다고 쳐. 10명을 찾아가면은 10명의 명리가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재밌죠?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10명의 명리가가 전부 답이 달라.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냐면요. 내가 운이 안 좋으면요.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요. 내가 운이 좋아지면 좋다는 소리 하는 사람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우주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냐면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앞으로 좋아질 사람만 제 손님으로 오게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른 명리가한테 가주세요. 나는 지옥의 메신저 안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의 메신저 얌체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사의 메신저로 내 우주를 한 5, 6년 동안 길들여놔서 처음엔 안 좋은 운 가진 사람 진탕 오더니 원래 내 운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 운이 좋아지니까 이제 같이 운 좋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운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운, 나쁜 운이 아니라 내가 운 안 좋을 때 운 보면 죄 안 좋은 소리 나오게 되는 거고, 가끔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생기지만 내가 안 믿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이 좋을 때 사주를 보러 다니면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는 사주 봤는데 안 좋은 소리가 나왔다. 근데 사주를 봤더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내 운이 좋아지려나 보다. 이런 사람하고 내가 인연이 됐네. 이런 느낌으로 보십시오. 자, 오늘 사주 특강은 이 정도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